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최은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이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 들어갑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조기 폐쇄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7천억 원 가까이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폐쇄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를 보는 건데 결과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감사원 내부 갈등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훈 변호사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 원본을 직접 봤다면서 서신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밖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언급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출연진들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가 결국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방송 중이던 시즌2뿐 아니라 이미 방송을 마친 시즌1 영상 또한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제작진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논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 나옵니다. 네, 국정감사도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 국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문건이 지금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국감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법사위 국감 대상이 서울고검과 산하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맡았던 서울 동부지검 등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밝힌 검사비리 주장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 당사자가 특정이 됐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수사로 밝혀내겠다면서 해당 사건을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등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유 의원은 검찰이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김영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동명이인일 뿐 전혀 관련이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한마디로 떳떳하면 특검 임명에 합의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었고 대신 오는 26일로 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진행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당 인사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게 그 발단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건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그 다음 날 윤석열 총장도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과 검사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직 사실인지 규명이 필요한 김 전 회장 입장문 하나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고 누가 잘못한 건지, 즉 펀드 사기의 진실 규명이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라임 사태를 두고 충돌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 대리전이 된 국정감사 상황을 오늘의 첫 번째 프레스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검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한 중앙지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박 이렇게 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확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본인들은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부임된 지가 3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어느 분야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된 거는 진작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제가 부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김봉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조사할 때 거의 됐어요. 그만둬요. 그럼.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여권의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김봉현 회장의 5장짜리 이 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흐름이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 특히 검사들까지도 이런저런 이름들이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고요. 오늘은 급기야 여당 내에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까지도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현미 기자. 지금 이성윤 지검장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일종의 투자자 손실이죠. 진영 행안부 장관처럼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해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라는 형태의 문건이 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그건 있고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름이 있고요. 이름 옆에 이제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직책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유상범 본인 자체도 유상범 의원 본인 자체도 이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예. 라면서 본인이 공개를 해놓고 확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에 투자해서 뭐 손해를 봤다라든지 뭐 득을 봤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로한 본인 자체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급된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 옵티머스 펀드를 실제 샀는지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서 유력 여당 정치인들 또 전직 의원들까지 이름이 공개되고 있고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봉현 회장 측의 박훈 변호사가 또 이쪽 그 검찰 쪽 관계자 또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얘기까지 또 현직 유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 이름까지도 공개돼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폭로전 형태로 이런저런 이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좀 거치지 않아서 섣불리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여당 내에 유력한 옵티머스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 이름?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직간접적으로 보시긴 보셨군요. 예,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다들 아니라고 단순한 하시죠. 투자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NH 투자증권의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예. 뭐 진영 장관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체와 상관없이 일선에 있는 말하자면 하나은행이 예치를 하고 예. NH투자증권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뭐 옵티머스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적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치권의 어떤 소문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나머지에는 사실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 이름이 들어갈 동명이인일 예. 수도 있는 거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는 어쨌든 뭐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상당히 고수익이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우리가 밝혀진 바가 없고 검찰도 예.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예.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코멘트하기는 매우 어렵지 어렵다. 않나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이걸 오늘 국감장에서 공개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은 또 검사장 출신 유력 정치인으로 또 김봉현 회장의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뭐 또 추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신중히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투자자 명단은 의외로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진영 장관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게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펀드는 공금리 지금 0.5%잖아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간 플러스 알파 이걸 노린 투자자가 많은 거예요. 또 주로 이제 공공채권에 예. 물론 뭐 미리 제보를 받고 정보를 받고 귀띔을 받고 투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회사, NH증권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창구에서 조금씩 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예. 때문에 저는 투자자 명단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좀 나중 얘기다. 지금 얘기할 거는 권력하고 자본하고 금감원하고 예. 청와대 이런 그 검사 수사하는데 이런데 진짜 객관적 중립성으로 있었느냐 그리고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이 개입됐느냐 이거 운영에 관련된 자금 조달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게 이게 중요하지 단순히 옵티머스 라임 펀드에 누가 투자했다 저는 의외로 그거는 별거 아닐 수 별거 있습니다. 아니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김박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발제에서요.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앞서 이제 발단이 된 것이 이 검사들의 비위 사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도 연루됐다는 사실을 윤 총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또 검사들에 대한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소위 뭉갰다라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 법무부의 입장이잖아요. 자, 이거는 대검 쪽에서 윤 총장 쪽에서 인정합니까? 네, 이게 어제 이제 오후쯤에 이 법무부 예.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대검찰청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뭉개기는 사실 무근이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최대한 자제해 왔었는데 예. 어제 이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만큼은 윤 총장을 중상모략하려는 취지다, 중상모략이다라고 강하게 예. 강한 이제 얘기와 함께 격한 반응과 함께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좀 조목조목 반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야권 정치인 관련해서는 관련 보고 받았다. 그리고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난 금요일 윤 총장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를 지휘했고 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한 상황이다. 예. 그 이후로 수사를 뭉갰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오늘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감장에 나왔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자신이 부임한 직후에 이 해당 검사들의 비위와 관련된 김봉현 헌재장의 진술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또 대검은 어저께 검사 비위와 관련돼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서로 엇갈려요. 대검하고 지금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이 수사는 남부지검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진술이 언제 나왔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 나온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면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예. 그리고 보고가 됐다면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검이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당시의 남부지검장은 송상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었습니다. 예,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예.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대검에 보고한다면 본인이 보고를 했을 텐데 예. 본인이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윤 총장의 지시가 여든 야든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윤 총장의 지시였다라는 게 지금 송상현 전 남부지검장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부지검장의 이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최근 수사 상황에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은미 기자, 지금 이 전직 남부지검장은 검사 비위와 관련돼서 전혀 자신을 알지 못했고 또 윤 총장에게 그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윤 총장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라는 지금의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히 수사라는 얘기를 했지 야당에 대한 수사는 뭉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조금 이제 검사 비위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야권 정치인 이 연루 의혹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미진하게 수사를 하게 했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중상모략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예. 있는데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진행을 했던 남부지검에서는 윤석열 총장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예. 이제 발언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직 남부지검장 역시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윤석열 총장은 야권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고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검찰 비위 관련 얘기는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 예. 전직 남부지검장은 물론이고 현직 남부지검장 역시도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처음 안 예. 거지 이전에 뭐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뭐 수사를 해라 말아라라는 지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감찰팀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 존재한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누구 쪽 말이 맞는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쪽에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의원들, 야당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또 검사들의 비위, 1,0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그냥 덮어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지 진위 공방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남부지검이 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전직 남부지검장과 지금의 남부지검장이 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검에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현 남부지검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아마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와서 최근에 인사를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좀 반대 측면에 좀 서지 않았느냐.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같은 라인에 선 거 아니냐 해서 좀 어긋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진실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전임 남부지검장은 또 보고한 적이 없다가 나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검사들 비위와 관련해서 김봉현 회장 측에서 이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했고 또 그중에 한 명의 검사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팀에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마 별도 수사팀을 지시했고 또 총장을 배제한 감찰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봐야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윤 총장이 뭉갰을 것이라는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쪽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검찰과 관련해서는 일단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유리하게 강기정 의원을 잡아들이면 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공식적으로 일선 그 검사들에 대한 어떤 향응 접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찰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전직이든 현직이든 말하자면 남부지법에서 보면은 실제로 보고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만약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보고되기 전에 밑에 단계에서 인지돼서 없앨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감찰이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이 갈등의 골이 예. 말하자면 검찰청법을 넘어가면서까지 하는 어떤 그 지휘 감독의 권한에 예. 대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또 법무부 장관과 예. 검찰총장 관계에서의 정무적 충돌로 안 비치는 것이 훨씬 이 사건을 빨리 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야 의원들 또 관련된 당사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 유호정 기자.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있고요. 또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관련자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해당 검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정치인들의 이름이 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당연히 하나하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은 뭐 동명이인인 거를 확인해 봤냐, 예.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다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인해서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중요한 게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모두가 다 사실인지 예.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예.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한쪽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예.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문건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예. 뭐 일부 정치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사단을 거론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예. 내용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이유로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직접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입장문이 발표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입장문의 내용 자체가 어떤 그 미리 기획되거나 또는 조작됐거나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 입장문 내용 자체에는 이제 김봉현 씨가 자신이 이제 뭐 뇌물을 줬다. 네. 그 액수는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장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뭐 허위, 뭐 조작,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여당에서는 이 야당 정치인들 또 검사들을 향한 여러 가지 접대와 관련된 김봉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관련된 야당 정치인들 또 거론되는 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전부 사실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봉현 전 회장 측의 변호사가 추가로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름을 댔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박훈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서, 입장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 정리라는 문건으로 예. 옥중서신이 지난주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요. 예. 핵심적인 인물은 다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훈 변호사라고 여러분이 뭐 언론상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뭐 부러진 화살이라고 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김광석 씨
그 아내 예. 서혜순 씨인가요? 그분의 변호를 맡으면서도 좀 알려졌는데 이분이 자신이 직접 그 원본을 봤다면서 예. 가려졌던 실명을 직접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 가려졌던 실명이 총 3명인데요. 예. 그중에 이제 첫 번째를 보자면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누군가의 최측근이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써 있었다라고 예. 일단 처음에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공란은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이 된 게 그 윤대진 지금 전 지검장인데요. 그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 그 사법연수원 지금 부원장인데 예. 이 사람에게 실제로 로비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뭐 5천만 원 로비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그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클 걸로 예상돼서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최측근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고 여기에 나오는 중간 관련된 이강세 전 사장과 함께 이름 거론된 사람은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대진 지검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 검사 김봉현 회장 측에서 검사 접대 향응을 했을 때 검사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8월 말쯤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사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김봉현 회장 측에서 오늘 추가로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했고 지금 윤대진 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함께 소윤 대윤으로 불리던 사람 이름까지 공개가 됐어요. 이 문건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예컨대 이강세 전 MBC 예. 사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예컨대 이제 뭐 예컨대 뭐 돈을 5천만 원 줬다. 예. 강기정 수석한테 줬고 뭐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한테 줬다고 했을 때 예. 줬다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돈을 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믿고 확인한 거죠. 예. 전달됐을 거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강기정 수석이나 다른 뭐 김영춘 의원조차도 본인이 예. 왜 출석하는지 모르고 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에는 그냥 일면식만 있는 사람 누구와 골프 쳤다는 예. 것도 지금은 그냥 뭐 그 자기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예. 수술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게 정확한 100% 정확성을 가지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뭐 수사에 대한 답변, 뭐 진술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김봉현 회장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예. 왜냐하면 중간에 브로커들 전달책들이 있기 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한 것인지 전달을 안 해놓고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예.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의 어떤 뭐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으로 다 맞다, 통으로 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은 많이 금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 실제로 유호정 기자, 지금 이 김봉현 회장 측 박훈 변호사가 폭로한 오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쉽게 말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해주는 그 로비 창구로 쓴 게 김장겸 전 MBC 사장. 거기에 심지어 직접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대진 지검장. 이분들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이제 명예훼손이고 치명타를 입을 텐데 이 가짜 문건이라면 이분들의 입장은 뭐예요? 네, 일단 둘 다 이 관련이 없다라는 예. 입장을 서울신문에 직접 밝혔는데요. 일단 이 김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예. 김 전 회장과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단둘이 본 적이 없고 예. 이 관련이 없다. 전혀 이 라임의 라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예.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 역시 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뭐 법원이 검찰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 예. 뭐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뭐 이 관련한 뭐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예. 그리고 이 김봉현 전 회장 같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예.
자, 이와 더불어서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등장한 이 변호사 검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수석 정도 하나는 잡아야 김봉현 너를 좀 풀어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잘 얘기해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에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이 뭐 사실인지, 이 문건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 좀 답변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예, 영상은 아직 뭐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요.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청와대 수석 정도 하나는 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 당신 제대로 좀 로비한 사람들 불어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기정 전 수석이 그 당사자가 된지 모르지만 5천만 원 전달 의혹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김봉현 전 회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강기정 전 수석을 끌어들인 것이고 강기정 전 수석은 억울하게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 모든 음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해당 검사가 벌인 일이다. 아마 이렇게 구도를 강기정 전 수석은 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채널 A 그 사건 그때 왜 검언 유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하고 지금 데자뷰가 되는 그 좀 느낌이죠. 거기서도 왜 그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이 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그때 KBS에서 보도가 나고 결국은 이제 오보 판명이 났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진술은 검찰 출신 변호인이 회유했던 거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있잖아요, 한 사람. 그 사람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큰 힘을 청와대 수석 정도는 걸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어떤 여권에서 상처 입히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주자면은 뭐 이런 공작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누가 맞는지 틀리는 건지 이건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 입장으로서는 추미애 장관하고 이 지금 여권의 공격 여기 어떻게 보면 같이 그 힘을 합치는 그런 모양새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는 5천만 원 뇌물을 받은 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 규명에 자기가 나서는 그런 모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한 금융 사기인 줄 알고 김봉현 전 회장을 수사하던 검사가 뜻밖의 여야 정치권, 특히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살리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 하나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김봉현 회장 측에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여야 정치권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철저하게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라임 사태입니다. 이제는 옵티머스 사태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현 여권 정치인들이 상당수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가 됐죠.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이것이 정말 정관계 로비 의혹의 대상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이 옵티머스 사태도 역시 또 하나의 금융 사기에 불과한 것인지 시각이 분분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의 초대 대표를 지냈던 이혁진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이 사태는 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펀드 사기 사건으로 봐야지 전직 관료와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들, 소위 법비라고들 표현하죠. 모피아와 법비들이 사기꾼과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거고, 뭐 진영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단지 그냥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말에 그냥 PB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하신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지 거기에 돈 투자해갖고 뭐 0.5%, 1%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옵티머스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이진호 변호사는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개인의 일탈이었지 뭐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옵티머스 투자자 가운데 현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죠. 그러나 이 옵티머스의 초대 대표를 지냈던 방금 들은 이혁진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정관계 로비와는 전혀 무관하다. 단순한 투자일 뿐이고 또 그 투자에 따른 손실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게 지금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좀 다르긴 한데 이 이혁진 전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 도피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아마 호소하기 위해서 일부 국내 언론 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옵티머스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들,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과 어떤 금융 투자에 있어서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 이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무마했거나 이런 정황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인지 이혁진 대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도피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본인은 오늘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미국이 집이라서 집이 거기라 나는 귀가 중인 거다. 도피 중이 아니라 예.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지금 뭐 정치권이 연루된 어떤 펀드 사기, 뭐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피아라고 하는 이 전직 금융 관료들 그리고 법 기술자들 그리고 사기꾼이 만나서 만든 그냥 최악의 금융 사기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다고 알려진 이제 대표적인 게 진영 장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뭐 오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그 명단 속의 사람들 실제로 뭐 동명이인이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그냥 돈 이자 뭐 1, 2% 더 받자고 이제 PB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마치 그냥 것이다. 은행에서 적금 들듯이 예금 들듯이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모두 이 펀드의 어떤 이 펀드에 계획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좀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기를 친 어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초대 대표인 이혁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아니 자신도 옵티머스 관련자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뭐 마치 제3자인 양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1대 대표였고 이 사기 사건은 2대 김재현 대표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나랑은 관계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나마 좀 아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정치권의 어떤 게이트라기보다는 정관계 게이트라기보다는 금융 사기 사건에 더 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그리고 김재현 현 옵티머스 대표 이것은 주로 여당 인사들이 좀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고문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투자자로 이름이 거론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라임 사태는 이 김봉현 회장의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에게 또 다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한쪽은 여당을 겨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주로 야당, 현직 검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두 사안이 판이하게 다른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모두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곧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맡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입장들이 어때요, 요즘? 네, 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사기 사건 같은 게 지금 여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 이제 주장을 하면서 특검 도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정치인이 연루가 된 점, 그리고 또 지금 검찰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부실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실이 확인된 김경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특검을 도입하자. 그 대신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의원직을 걸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는 정말 그냥 개인의 투자일 뿐인데도 주 원내대표가 이게 마치 여권과 관련된 어떤 대형 사기인 것처럼 정치권이 연루된 사기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서 이런 특검 제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내가 지금 거냐라는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이 배현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무슨 내기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예. 야바위식 제안을 한 데 대해서 그 인식의 수준이 안타깝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잡한 사건을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 금융 사기인지 아니면 정치권 로비가 개입된 것인지 그리고 라임 사태와 또 옵티머스 사태는 또 다른 형태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이게 또 여야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아마 정치권에서는 지루한 공방만 계속 펼릴 것 같아요. 여기에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른 해법을 다 갖고 서로가 또 대립하는 모양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야말로 최근에 보기 드물게 진흙탕 싸움으로 완전히 뒤엉켜버려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서로 인정 못할 안 할 가능성이 것 같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수처로 가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아직 출범도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옵티머스나 이런 건 펀드 사기인데 예. 펀드 사기 수사를 공수처에서 한다? 아직 출범도 안 한 데서 예. 맡긴 거는 제가 보니까 시간상 좀 안 맞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도 다 공동으로 결과에 대해서 예. 인정한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과거 왜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한 검사장 그것도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지휘권 행사했었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빠져라. 근데 지금 자칫 수사 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휘둘러서 했다. 그러면은 검찰 내가 조용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중상모략 뭐 이런 얘기까지 쓸 턱도 정도로 없는 얘기라는 말까지 나오죠. 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래서 그 장관하고 총장하고 아주 극한 대립까지 갈 가능성도 많고 자칫하면은 또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시비까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빨리 특검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그거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대형 로비, 권력형 로비인지 아니면은 단순 금융 사기인데 서로가 물고 뜯는 정치적 공방이었는지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매서웠습니다. 프레스콕에서 살펴보겠습니다.